그러면 이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북이 어떻게 재반격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북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한 발 전진해야 합니다. 근데 미국이 그 대화를 받아주고 대화 중에 그거를 개발을 중단합니다. 근데 미국이 약속한 거를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다시 또 개발을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인내 기간이다. 그러면 북은 그 기간에 핵과 미사일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즉 북은 절대 후퇴를 안 합니다. 반면에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부시 행정부가 뒤집죠. 또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결과를 바이든 행정부가 뒤집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요. 그래서 결국엔 제자리다. 이렇게 됩니다. 2018년 4월 20일에 북은 경제 및 핵 건설의 병진 노선에 승리했다. 그래서 핵무장을 완성했다. 나라를 지킬 만큼의 핵무장,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북이 이미 실질적으로 그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최고의 고도화는 아니지만 자기 나라를 지킬 정도는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어, 한국과 미국과의 그 대화의 조성을 위해서 자진적으로 스스로 중단한 거지. 한국과 미국과 무슨 약속과 합의에 따라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정도는 됐다. 이런 정세에선. 그래서 정상 국가로서 핵무장 국가로서 핵 기술을 관리해서 핵을 유출하지 않고 핵을 확산하지 않고 핵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핵무기를 감축하고 폐기하는 데 있어서 핵무장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라는 일방적인 거. 내용적으로는 이제 대화 조성령이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무슨 뭐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했다. 파기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냥 중단했던 거를 다시 실시하는 거다. 왜? 그건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상 선언을 한 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 다시 이 실험을 재개한 겁니다. 4월 20일 날 자진으로 중단한 이후에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 6월 싱가포르 합의문이 됐죠. 근데 한국과 미국은 뭐 제재나 뭐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 하나 진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북은 니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또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 다종화, 대량화한다 해서 2019년에는요. 그 미국의 대선 전에 고체 연료와 장거리 미사일용 고체 연료와 다탄두를 개발하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시를 했고요. 2020년 가을에는 화성 17호를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2021년에는 노동당 보고에서 다탄두가 아니라 그죠? 그 다탄두가 각자가 그죠? 개별적으로 조종해서 조준 폭격할 수 있는 그죠? 유도 개별적인 유도 장치를 다룬 이러한 기술이 이 마감 단계다고 선언했고요. 2020년 올해까지는 핵잠수함과 그 다음에 이 잠수함의 핵잠수함과 여기에 미사일 그 탄두를 8개 그죠? 다탄두 8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완성하는 게 2020년의 목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것들은 레이더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무기를 고도화하고 있는 거고요. 북은
전쟁 위험 때문에 그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재래식 무기로도 전쟁의 억지력이 있죠.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는 이상, 남한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북을 공격하면 장사정포나 남해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1994년에도 재래식 전쟁의 위험 때문에 클린턴이 쪽집게 공습을 포기했습니다. 그럼 왜 핵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니네 본토가 공격이 안 받으려면 음, 우리와 대화해달라. 근본 문제죠. 체제를 보장해주고 불가침을 하고 재래식 무기 경쟁을 중단하고 나아가서 통일의 조건을 만들겠다. 이렇게 양자 직접 포괄 협상을 하기 위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온 겁니다. 그래서 북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합의를 하고 그 근본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쌍방 간의 동등한 호혜 조치죠. 말 대 말, 행동 대 행대, 상응 조치를 단계별로 이행하자는 게 이제 북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북은 핵 개발을 대화의 지렛대로 삼았는데 정작 미국이 대화를 거부하는 동안 북은 이러한 핵 개발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결국은 핵 무력을 완성하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핵무력이 완성한 상태에서 북은 모호한 두 가지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근본적으로 양보하면 핵무기를 포기해서 한반도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북은 그 핵 주권을 행사해서 핵무장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하게 핵무장 국가로서 핵 군축만을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그 북미 대결전에서 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판전승을 했다는 거죠.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북의 지도자와 양자 직접 대화를 했다. 미국과 같은 급으로 전 세계에 과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은 항상 군축이나 현상 유지 정도에서만 협상을 하고 근본 문제를 협상하지 않으려는데 근본 문제, 종전선언이죠.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평화협정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또한 미국은 북에 대해서 먼저 비핵화를 하라. 먼저 비핵화를 하라는데 이러한 선조치를 포기하고 상호조치,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이런 것들 벌써 육자회담부터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가 먼저 근본적인 타결 전에도 종전선언, 상징적이죠. 실질적인 게 아닌 상징적이라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북이 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보면 일단 북은 NPT도 탈퇴했고 대기권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미국이 북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그럼 공해상 대기권에서 ICBM 핵실험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극단적인 상태겠고요. 핵 수소폭탄이죠. 핵물질을 제거하고 탄두만 기폭하는 실험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또 재래식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 핵을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북의 입장에서 이상주의 가장 좋은 그림은 김주석의 유훈대로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핵을 양보하는 대신에 평화조약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통일의 조건을 만드는 것. 북미 관계 정상화, 불가침,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한반도 불개입을 통해서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만든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양보가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어쨌든 북이 핵과 미사일을 일정 부분 자위권 차원에서 완성을 시킨 이후에 그것을 동결시키고 그다음에 미국과 불가침에 합의한 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처럼 핵무장의 정상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필요하다면 다자간 사찰
그죠? 다국적 사찰이죠. 다국적 사찰을 수용하면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본토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약과 그러한 장치 제도를 만듭니다. 거기에 대응해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해제를 얻고 관계에서는 이제 경제 발전을 하는 거고 이후 이제 그 정상적인 핵무장 국가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법치주의를 발전하고 대외교류를 확대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핵을 포기하면 통일로 가는 거고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통일은 안 되지만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발전으로 가겠다. 이게 이제 두 개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